지금 이 현장에 나와 계시지 않는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들리세요? 잠깐만요. 들리세요? 네, 들려요, 목사님. 네.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셨네요. 할렐루야. 만만치가 않네. 되죠? 네, 들리시죠? 자, 이게 근데 이게 어저께부터 갑자기 잘 안 먹히더라고. 자, 하여튼 말썽하는 게 많아. 뭐가 아유 정말 뭐가 자꾸 방해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어저께부터 이러더라고 또 이게 저기 여기 그냥 골치 아픈데. 자, 이렇게 산부인과는 사라지고 동물병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명히 성서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이게 제가 이따나고 있지만은 이 굉장히 제가 요즘 이거를 연구하실 분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부산 CBS에서 27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담을 하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4천 명으로 돼서 이미 기독교 뉴스에서 데일리 뉴스에서 이거 목회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남자 50, 60대 이혼 은퇴로 고립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가장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독사 이전에 사회적 고립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은 그 다음에 고독사가 오는 건데, 아까 그 조동선 조 목사 사회 목회학 한 사람이 와서 우리 2층에서 했어요. 어르신들 지난주에 여기서 할 때 2층에서 그분들이 실천신대라고 사회적 목회나 마을 목회를 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날 그래서 어르신들은 여기 가득 있고 우리들은 2층에서 공부하고 이 건물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중간에 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청소년들의 청소년들도 죽거든요. 중간에 사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의 반이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너무 이게 사회가 극단적으로 경쟁 사회고 이렇게 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청소년들도 고립돼가지고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사회가 그렇게 하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데.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지서 아까 분명히 성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랑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지금 부산도 지금 도시는 제일 문제가 인구 소멸, 인구가 소멸돼요. 이게 군 단위가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건 살 가게가 없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병원도 없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더라고. 어떤 동네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데 아무도 안 살아요, 거의. 그래서 물건을 못 사는 지방 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그래갖고 아주 원로 사회학자가 왜 그런가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기를 물었는데 그 사람의 전 세계 최저출생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 사람의 진단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고강도 노동이 다시금 한국 사회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 한강이 또 노벨상도 탔잖아요. 이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공식인데 이게 지금 실패의 공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미 핵가족에서 핵개인이 돼 있어요. 이게 왜 핵개인까지 됐냐? 지나친 경쟁.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많이 하냐? 지나친 성공의 그 공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소년 청년 때부터 경쟁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가를 하고 들들 볶는 거예요. 애들을 고립시켜서까지 그냥 들들들 볶아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혀 청소년기에 사회생활, 협동생활, 공동체생활 없이 자라다가 애들이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고립되고 그렇게 되면 자살되고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들이 다 안 돼 있고 가족도 해체가 돼서 핵개인이.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핵개인이 돼서 이게 붕붕붕 떠다니는 이게 뭐 청소년, 청년, 교회인들 다 이게 붕붕붕 떠다니는 아무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공동체 이런 거랑 다 거기에서 고립되고 단절된 이런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가정이 탄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출발했냐? 이 성공 한강의 기적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았더니 결국은 이거래요. 자살과 고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 시비에 있어서 11월부터 이게 그 표예요. 합계 출산율 0.7 이거는 뭐 불가능한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꼴찌. 한 명도 못 낳는. 그래서 심리학자, 종교 전문기자, 미래학자 등 전문가를 초대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저출생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타개와 대책에 대한 모색해 보는데 마지막 회에 저랑 조현 종교 전문가가 대담하는 걸로 마지막이 돼 있어요. 이때 저출생 교체 축소 종교의 위기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니 내가 무슨 인구 전문가도 앞에 보니까 무슨 인구 전문가 전부 이런 사람이었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까지 신약을 다 끝냈잖아요. 이제 대림절까지 창세기부터 쭉 구약을 훑어가는데 마침 천지 창조부터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자. 이왕 공부할 김에. 그래서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창세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창조라는 게 환경 문제나 생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뭘 따먹어서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과를. 할렐루야. 그 다 아는 소리예요. 다 아는 소리라고.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나 이것에 교인들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 아니에요. 동산에를 정하고 거기에 오곡백과가 있어요. 아주 풍요로운 음식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첫 번째 허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첫 번째는 허락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동산에서 먹고 마음껏 좋은 게 과실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동산의 모든 것을 가하자는 거예요. 근데 허락만 있는 게 아니라 금지도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금지는 뭐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거, 그 선악,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아담과 이브가 먹을 게 부족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그 잘 먹으면 돼. 그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 공동체의 것, 요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충분한데. 그거를 공동체의 것인데 사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고대의 도시국가들에 대한 비판서예요. 충분한데 공동체의 것마저 침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다 가해요. 근데 공동체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지키자, 이건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것으로 갖자 그러는데 그거를 침범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만히 안 내버려요. 그리고 그런 금지가 있고 세 번째는 위탁이 있어요. 이 동산을 너희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심지어는 땅을 정복해라까지 나와요. 거기에서 이게 이제 서구 사람이 이걸 잘못해서 정복하라는 걸 갖고 지네 나라나 아니라 남의 나라 식민지를 할 때 이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정복하라는 걸 갖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지금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지구를 잘 못 지켜가지고 지금 지구가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게 다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허락하고 금지하고 부탁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산을 자꾸 바꾸라고 그랬는데 결국 실패해요. 그 핵심은 실패한 게 뭐냐? 우리가 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서에서 죄. 죄라는 거가 핵심은 뭐냐? 공유주의 공적인 것들을 자기께 충분한데도 사유화하는 거를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취한 것이 죄이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모두를 위한 공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창조 신학에서는 이게 지금 창조 신학에서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신학이 발전하니까 이게 공공성의 문제라는 게 공공성. 그걸 깊이 얘기하면 당대의 이 성서의 신화랑 비슷한 게 많아요. 창조 신화랑.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가 다 있는데 거기 거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그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공공성의 문제라. 다른 신화에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동산 한가운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거는 지켜라 공동체적으로. 그거를 따먹어 버리니까는 어떻게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성을 쌓기 시작해요. 이 사유화하면서 자기 성을 쌓아요. 지금 우리들이 각자 도생의 성을 쌓잖아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공동체 필요 없이 나 혼자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을 쌓으면서 바벨탑이라는 게 되고 이때 최초로 옛날에 그 근대 소설에 우리나라의 소설 카인의 후손이라는 책이 있죠.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한국 근대 소설에 카인의 후손. 그게 뭐예요? 형제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이게 공동체 거를 사유하면서 쫓겨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형제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 형제살인 사건 같은 죄가 번식해 나가요. 죄가 번식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것이 뭐예요? 그 무슨 홍수사 누구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도시국가를 세운 거예요. 도시국가. 도시국가를 세워가지고 죄가 번식된 데가 맨날 전쟁을 일으켜요. 맨날 싸움박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요번에 저기가 누구냐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종식시키겠다고 그랬지만 맨날 싸우잖아요. 미국이 맨날 전쟁을 일으켜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대통령들이 맨날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도시국가들의. 이게 성서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자손을 퍼뜨려요. 쓸어버린 다음에 무지개를 띄어서 새 계약을 얻고 하나님이 뭐래요? 새로운 약속의 자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거기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해가지고 가나안을 이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적과 건이 그리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또 그 위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예언서 할 때 얘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서의 대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번식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냈고 그리고 위대한 모세와 예언자들을 보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벌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이 66권에 써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주 재미난 얘기, 어르신들한테 재미난 얘기를 때 제가 공부하면서, 이거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성서는 반드시 인문학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성서가 뭔지를 몰라요. 몇천 년 전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문학적 성과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과 대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여기 또 이게 얼굴이 안 보이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주 매력적인 고생물학자예요. 이분의 호모사피엔스가 누군가? 호모사피엔스가 뭐예요? 우리 인류를 얘기하거든요. 몇만 년 전에. 이것이 왜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뭐 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우리 진화론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인데 왜 호모사피엔스만 이렇게 성공적이었는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에 너무 과학적인 근거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적 출산입니다. 이것이 고생 이게 그 미국의 리버사이드 대학 고생물학과 박사인데 아주 세계적인 그 수준에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우리가 사회적 양육, 제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들 많이 들어봤어요. 사회적 자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이걸 했는데, 이것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무슨냐면,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머리가 커요. 이 용량이 커갖고,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출산을 할 때 머리가 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출산을 할 때 인류는 머리가 회전을 한대요. 회전을 하면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기가 아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택줄도 끊고 다 할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회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택주를 자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기를 받아주고 아기를 산모한테 안겨주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여기서 뭐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성공의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오랑우탕이랑 이 영장류 고릴라랑 뭐가 다냐면 동물과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동물 방송에 보면 아기를 출산할 때 혼자 가요. 어디 아무도 없는 혼자 가서 아기를 가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는데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탕이나 고릴라는 자기가 독식 육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습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출산 주기가 한 번 태어난 다음에 빨리빨리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영장류 얘기하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영장류 중에서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빨리빨리 매 태어나도 되는 것이 뭐냐면은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출산하고 도움을 받아 출산하고 공동 육아. 내가 이 얘기를 보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동 육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거 세운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저는 우리를 낳아서 키은이 고은이를 전부 우리가 세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키웠어요. 공동체가 하나 같이 키웠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크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출산 공동 육아라는 것이 인류가 이렇게 오늘의 사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를 이룰 수 있고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이상화 교수를 통해서만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저출산이 이렇게 되니까 0.7마저 무너졌다. 학교 출산 역정이 고착화되나 가파라지는 절사 또 최저치 갱신 이렇게 하면서 누가 동원되냐면 뇌과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뇌과학자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하는데 내가 장동신 분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내가 뇌과학자인데 여기 동원돼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똑같은 얘기라도 공동육아가 다. 근데 지금 고독사, 저출산, 자살 이 모든 게 뭐냐면 이 공동육아라는 같은 하는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류가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야, 이거 우리 어르신들한테 설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봐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공동 육아를 할 줄 아는, 이게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끼리나 맹수랑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협동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고립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립. 그 지금 협동을 못하고 자꾸 사람들이 고립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 문제인데, 이게 날 때부터 공동 육아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것도 우리가 역할 분담하고 협업을 하면 사자, 호랑이도 다 이기잖아. 우리한테 당하지를 못하잖아. 그 우리가 힘센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으로 모든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고인류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가설이래요. 할머니 가설, 그랜드마더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할머니 가설이라는 유명한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의 이 가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영장류랑 비교를 해보니까는 영장류는 뭐예요? 이 유전자로 보면 여성은 생식을 다 끝나고 폐경이 되잖아요. 생식이 다 끝나면 폐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쓸모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유전학적으로.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장류는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할머니가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다른 영장류보다 할머니의 노년층의 2배가 늦은 거예요. 2배. 그러니까 다른 영장류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할머니 가서들은 할머니들이 그들의 딸과 딸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기여하면서 유전자의 생존에 기여했잖아요. 할머니가 돌봄에 참여한다라는 거. 돌봄에 참여하면서 폐경이 됐지만 사회적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룹을 이 하도 사회적으로 존중해주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수명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보는 거에서 건강한 몸으로 채집 치료를 왕성하게 참여하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할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대를 뛰어넘는 정보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노년층의 정보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호모사피엔스는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공동체의 원리다. 그것을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각자 도생으로. 아까 뭐라고 해요? 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공유지를 해치지 말라. 공동체를 해치지 말라. 그거는 다른 거 너도 넉넉하니까 거기 각자 도생해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쫓겨난다 그러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제가 처음엔 여기까지 못했어요. 이게 그걸 제일 먼저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느낀 게 문화인류학자 유명한 조한해죠. 연세대. 본래 인간은 엄마의 자궁에 서 있다가 환대해주는 가족과 마을이라는 사회적 자수로 나오는 존재이다. 제가 어디 가나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뇌과학자 장동 그 사람에 의해서 호모사피엔스의 승리에 이게 이유라는 거 아니에요. 출산 자체가 사회적 출산을 하고 사회적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다시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년들을 할머니 가설로 잘 대접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 가족도 지금 깨졌어요. 어디가 남아있냐?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을. 마을이 사회적 자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산부터 양육부터 마을이란 사회적 자궁까지가 다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화 인류학에서 고인류학, 문화 인류학, 뇌과학에서 다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예요? 교회도 이제는 돌봄 마을에 적극 참여해서
마을 전체를 돌봄의 생명망으로 짜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생명 창조의 상상력을 높일 때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서.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마을이, 저는 어르신들 오시는 날에는 일종의 보고를 해요. 우리 마을이 어떻게 지내니까.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오는 게 저는 얼마나, 우리 교회 전체한테 행복이에요. 오시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 교회 잘 못 나오잖아요. 뭐 주물 예배들 그러는데, 이날은 그래서 밥을 준비한다. 공동체를. 이날은 밥을,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저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 가설이라는 게 지금 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있으므로 그분들이 이렇게 등장해 줌으로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사회적 자본.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오셨죠. 자원 순환장터 이제 자주 오세요, 어르신들. 추수감사절 기억나시죠? 이런 공동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 말고. 자, 마을에 주킹을 하잖아요. 오늘도 끝나고 또 청소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을 토론회를 해요. 마을 토론회. 여기 세 교회가 지금 중심이 돼갖고 이 마을을 이제 돌봄 마을로 제가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도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장면. 어르신들이 김장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뭘 우리 교회를 과시하려고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그냥 1년 한달 전에 있었던 것들을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관심도 철겨. 그래서 그냥 모은 거예요. 모으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 좀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게 도란도래 우리 작은 도서관이 선생님 몇 개죠? 지금 18인데 지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거기 제일 먼저 사서가 윤종의 사서인데 시니어 독서 모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니어는 어르신들 독서 모임을 하는데 지금 할머니 가설처럼 도서관도 이제는 할머니들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림책으로 나는 제가 작은 도서관 1호가 윤종의 사서고 2호가 약대가 저기 오수정 사서요. 그림책으로 나를 만난다는 이거를 해요. 근데 이게 올라와서 내가 바로 이게 지금 신문에 났어요. 이걸 해서 올렸죠. 여기서 좀 자랑할 거는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도서관 지금 운영위원이거든요. 자기가 비용을 댈 테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도서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토론돼서 올해 해가지고 여기 이제 모여있는 사진을 제가 공간에 보는데 시작이 되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돌봄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할머니 가설로. 어? 지금 한결 문고가 후원을 해서 이 어르신 시니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한 마을이 이루어지려면은 공동 육아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렇게 기업하는 사람도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기 것을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하나님께 아까 뭐 사유해가지고 공동체 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것을 마을 공동체에 내놓는 그런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출산, 사회적인 양육, 사회적 자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마을에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소식 들으셨어요? 내가 오사선님한테 얘기했는데, 다음에 내년에는 또 매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 전문가가 하는 걸 내가 공부해,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앞에 그냥 굉장한 전문가들이 있어갖고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니 그분의 이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냐면 남편이 좀 더 돌봄에 많이 참여를 해라. 그 다음에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만드는 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라. 이게 전문가의 답이더라고요. 뭐 제 얘기랑 뭐 틀릴 점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교동문을 읽고 오늘 한 모든 얘기를 읽고 인도 어르신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르신들,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백 찬송 496장입니다.